당신 형이 박진영이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한테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당신 형은 그걸 알고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경상도의 작은 공단 마을, 그곳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고물상 하나가 있습니다. 녹슨 철판과 고철더미 사이로 70이 넘은 박만식이 묵묵히 쇠파이프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의 손등에는 용접 불꽃에 대인 자국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지역에서 이름난 용접공이었지만 이제는 은퇴한 지 오래입니다. 고물상이라고 해봐야 근근히 먹고 살 정도였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 오는 날이면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5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큰형 박진영과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했던 그날 말이에요. 형아, 그때 내가 좀만 참았으면. 만식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심하게 다퉜어요. 집안 재산 문제였습니다. 만식은 그저 자기 몫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형은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였죠. 폭우 속에서 형은 너 같은 동생 없다며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형의 소식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만식은 천막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이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걸까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찾아보려 해도 단서조차 없었으니까요. 어이구, 어르신, 비 오는데 뭐 하십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정말순이었어요. 69의 정말순은 이 동네에서 소문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에도 정이 많아서 만식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자주 챙겨줬죠. 아, 말순 씨. 비 조금 오는 거 괜찮습니다. 만식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김치통을 들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담갔는데 좀 가져가 이소. 어르신 혼자 사니까 제대로 먹지도 않을 기 아입니까? 그럴 것 없는데. 아이고 사양은. 나이 들수록 사람이 좀 붙어 살아야 되는 기라. 어르신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러다 진짜 외롭게 늙어 죽습니다. 말순의 말에 만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식은 평생 장가를 들지 않았어요. 형과 싸운 뒤 죄책감에 스스로를 벌하듯 살아왔던 겁니다. 가족을 만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형님은 있습니다. 다만 어디 계신지를 모를 뿐이지. 만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 기색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나는 갈라요. 김치 꼭 드시고. 말순이 나간 뒤 만식은 텅 빈 고물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새어 들어왔어요. 바가지를 받쳐두고 만식은 낡은 밥상을 폈습니다. 찬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형아, 형은 지금 밥은 먹고 사는 기가? 만식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고물상 지붕을 두드렸어요. 그의 하루는 늘 이렇게 고단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외로움이 뒤섞인 채로 흘러갔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식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형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즘은 꿈도 잘 꾸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도 얕아졌고 몸도 여기저기 쑤셨어요. 내일도 또 고물이나 팔아야지. 만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삶은 버거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언젠가 형이 돌아올지, 아니면 형의 소식이라도 들을지. 그 희망 하나로 만식은 오늘도 버텼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밤, 70이 넘은 노인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고물 트럭을 몰고 인근 공장으로 향했어요. 폐철을 수거하러 가는 길이었죠. 하늘은 아침부터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내렸거든요. 오늘은 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만식은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던가요? 공장에서 고철을 싣고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트럭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만식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내리막길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트럭 뒷바퀴가 빗길에 미끄러지더니 옆으로 쏠렸어요. 만식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은 가까스로 멈춰 섰지만 길 한가운데 비스듬히 걸쳐 있었어요. 뒤에서 오는 차라도 있으면 큰일 날 상황이었죠. 만식은 다급하게 시동을 걸었지만 바퀴는 헛돌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만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져 금세 옷이 흠뻑 젖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혼자 트럭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죠.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었어요.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아이고, 오늘 완전히 재수가 없네. 만식은 빗속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만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만식의 등 위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만식은 멍하니 청년을 쳐다봤어요. 젖은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기 우산을 만식에게 씌워준 채 비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디차가 미끄러져서. 트럭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년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청년의 눈매가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만식이 뭔가 물으려는데 청년은 이미 트럭 뒤로 가 있었어요. 청년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마른 체격이었지만 힘은 있어 보였죠. 어르신, 시동 거시고 천천히 후진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아니, 비 오는 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이. 괜찮습니다. 이런 거 익숙해요. 청년은 호탕하게 웃으며 트럭 뒷부분에 어깨를 댔습니다. 만식은 할 수 없이 운전석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청년이 온 힘을 다해 밀어주는 게 느껴졌죠. 트럭은 조금씩 움직이더니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만식은 차에서 내려 청년에게 달려갔어요. 청년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디 이름이 뭡니까? 젊은 양반이. 저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공장에서 용접 보조 일하고 있어요.
박도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만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라니. 그것도 용접일을 한다니. 하지만 세상에 박씨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연일 거라고 만식은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 씨. 내가 한턱 쏴야겠네. 국수라도 한 그릇 먹읍시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린 건데요. 아니,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어서 탑시다. 만식은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두 사람은 근처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국수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만식은 잔치국수 2그릇을 주문했어요. 도윤은 젖은 옷을 털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식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볼수록 낯이 익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죠. 형님 젊을 때랑 똑같네. 만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5살 때 형 박진영의 모습이 바로 저랬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선, 심지어 입모양까지.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도윤이 묻자 만식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르신 얼굴이 왠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도윤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맛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은 이상하다는 듯 도윤을 바라봤죠. 국수 한 그릇에 왜 저렇게 감정이 북받치는 걸까요? 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청년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식과 도윤은 말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도윤은 국수를 한 입 또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어요. 만식은 도윤의 표정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청년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죠. 도윤 씨, 국수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요. 이런 국수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던. 도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만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죠. 아버지가 국수를 해줬다 아입니까?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제가 3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셨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국수를 자주 끓여주셨대요. 도윤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도윤의 눈빛이 아련했습니다. 근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는 기요? 만식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만식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큰 집 장남이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집을 떠나셨다고. 그게 전부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큰 집 장남.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큰 집, 장남.
만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형 박진영도 큰 집 장남이었어요. 박씨 집안의 맏이었죠. 하지만 설마 이 청년이 형의 아들일 리는 없잖아요. 세상에 큰 집 장남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 살았어요.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만식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청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기요? 네.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동네 공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용접 보조일인디 그나마 손에 익어서 할만해요. 용접일. 만식의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형 박진영도 용접공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형은 용접 실력이 뛰어났어요. 이 지역에서 형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만식도 형에게 배워서 용접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용접 일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배우게 됐죠. 신기한 건 처음인디도 손에 잘 익더라고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도윤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상처 많은 손이었어요. 만식도 자기 손을 봤습니다. 똑같이 거칠고 똑같이 상처투성이었죠. 혹시 아버지 이름은 아십니까?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엄마가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큰 집 장남이었다는 것, 어떤 잘못 때문에 집을 떠났다는 것만 알려주셨죠. 어떤 잘못? 만식의 뇌리에 5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형과 싸웠던 그 순간이요. 형은 만식을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집안 재산을 욕심낸다고 소리쳤죠. 만식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형은 맨날 혼자 다 해먹으려고만 하이. 나도 이 집 식구 아이가. 너 같은 놈은 동생도 아이다. 나간. 형은 주먹을 휘두르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폭우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만식은 쫓아가지 않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거든요. 다음 날 형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이 사라졌더군요. 형아. 만식은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르신? 아, 아닙니다. 그냥. 만식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박도윤이 혹시 형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확신이요. 어르신은 가족이 있으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50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50년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내 잘못이 컸어요. 형한테 미안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형이 집을 나가버렸지.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후회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도윤은 만식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찾았지라. 안 찾았겠습니까? 근디 단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만식은 국수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도윤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국수집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만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형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어요. 폭우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 말입니다. 도윤 씨, 네 어르신.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 고물상에 한번 놀러 오이소. 혼자 사는 늙은이 말동무라도 해주이소. 만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도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어르신. 꼭 찾아뵐게요. 두 사람은 국수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도윤은 만식에게 인사하고 공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식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뒷모습마저 형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고물상 마당에서 녹슨 철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날씨는 개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윤을 만난 뒤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 말투, 심지어 손동작까지도요. 아니다, 아니야. 세상에 박 씨가 얼마나 많은데. 만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형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요. 어르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이 고물상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 도윤 씨, 어떻게 왔습니까? 만식은 반가움에 얼른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지난번에 국수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빵 좀 샀습니다. 같이 드시라고요. 아이고, 그럴 것 없는데. 고맙습니다. 만식은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갓 구운 빵이었죠. 만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챙겨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들어오이소. 차라도 한잔하고 가이소.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고물상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은 보리차를 따라 건넸어요. 도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방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여기서 혼자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째 이러고 삽니다. 만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식은 도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은 도윤의 옆모습이 너무도 낯익었어요. 도윤 씨, 일은 괜찮습니까? 힘들지는 않고? 괜찮아요. 용접 보조라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배 용접공들 거들어드리는 일이거든요. 도윤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작은 화상 자국들이 보였어요. 용접 불꽃에 튄 흔적이었죠. 만식도 자기 팔을 봤습니다. 똑같은 자국들이 있었어요. 용접 일하다 보면 다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네, 알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치면서도 계속하게 돼요. 손에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도윤은 자기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만식은 그 손을 보다가 문득 도윤의 작업복 주머니에 시선이 갔어요. 거기에 하얀 천으로 된 이름표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매직으로 쓴 이름. 박도윤. 만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분명히 박씨였어요. 만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도윤 씨. 네, 어르신? 네. 내 아버지 이름.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르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 도윤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어서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큰 집 장남이었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밖에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어요. 큰 집 장남. 만식은 들고 있던 찻잔을 놓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보리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윤이 황급히 일어나 만식을 부축했습니다. 만식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큰 집 장남, 박진영, 50년 전 집을 나간 형. 그 형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어르신, 얼굴이 안 좋으신디요. 어디 아프십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만식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만식은 처음으로 도윤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네, 어르신. 내 아버지가 혹시 용접일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세요?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50년을 찾아 헤맨 형의 핏줄이 내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도윤아, 내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다른 말은 없었나?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만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글쎄요. 엄마가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았다고요. 불을 다루는 일을 했다고도 했고, 그리고 성격이 불같았대요. 화내면 무섭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불같은 성격, 손재주, 불을 다루는 일, 모든 것이 형 박진영과 일치했습니다. 만식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혹시 제 아버지를 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근디 도윤아, 내가 좀 알아봐도 되겠나? 내 아버지에 대해서. 네, 물론이죠. 저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평생 궁금했거든요. 도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만식은 도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알았다. 내가 꼭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만식의 마음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죠. 50년 만에 찾은 실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마리가 확신으로 바뀌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도윤이 돌아간 뒤 만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도윤이 정말 형의 아들일까요? 그렇다면 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살아계실까요? 새벽녘 만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도윤의 엄마가 살았던 곳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형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만식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가 살았던 곳이 어디였나? 인천이요, 어르신. 인천 구월동 쪽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런다. 만식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이웃 정말순에게 고물상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인천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라. 만식은 서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인천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만식은 창밖을 내다보며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형이 집을 나간 뒤 만식도 한동안 형을 찾아 헤맸었죠.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형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인천에 도착한 만식은 구월동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어요. 골목을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50년 전쯤 이 동네 살았을 텐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연했어요. 50년이면 강산이 5번 바뀔 시간이었으니까요. 만식은 지쳐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아, 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 하나가 만식을 봤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누구 찾으십니까? 아, 박진영이라는 사람인디요. 이 동네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영, 그 양반 말하는 기요? 용접 일하던 사람? 만식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맞습니다. 용접 일하던 사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식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 골목 안에 하숙집이 있었는데, 찾아가 보이소. 주인 할매가 알 겁니다. 만식은 할머니가 가리킨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단층집이 있었어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늙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박진영이라는 사람, 여기 살았습니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만식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어오이소. 만식은 할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꺼냈죠. 이거 보이소.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황변한 종이였어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접공 박진영 씨 지병으로 별세. 만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신문 날짜를 봤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세상 떴습니다. 지병 때문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만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찾던 형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형아, 형아.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할머니는 만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혹시 형제분이십니까? 네, 동생입니다. 50년 만에 겨우 찾았는데. 만식은 신문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형의 이름이 적힌 그 신문을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에 뭐라도 남긴 말씀이 없었습니까? 만식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 말씀 없었습니다. 다만 죽기 며칠 전에 누군가 찾아왔더라고요. 양복 입은 노인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만식과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내렸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하숙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저 양반이요. 박진영 씨 죽기 전에 찾아왔던 그 사람. 만식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은 만식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박만식 씨입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정 회장입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 만식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 향토기업 창업주였죠.
하지만 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나를 왜 찾았습니까?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형 박진영, 내 평생 빚지고 살았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만식과 정 회장은 하숙집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일입니다. 당신 형 박진영과 나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만식은 정 회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때 나는 젊었습니다. 욕심도 많았죠. 공장 기계를 다루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내 실수였습니다.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작업하다가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젊은 노동자 한 명이 내 실수로 목숨을 잃었어요. 나는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최소 10년은 살아야 했죠. 그래서요? 만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당신 형이, 박진영이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형님이 왜 그런 짓을? 나한테 가족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당신 형은 그걸 알고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형님은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공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날이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만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형이 집을 나간 바로 그날이었어요. 형은 집안 싸움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친 거였죠. 형님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 회장은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평생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숨어 살았죠.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어요. 신분증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도윤이는? 당신 형이 인천에서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살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박도윤입니다. 만식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다니. 그리고 만식은 그 사실도 모른 채 50년을 살아온 겁니다. 나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당신 형이 희생한 덕분에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공장을 차렸고 지금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만식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 형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입니다. 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꼬깃꼬깃했어요. 오래 접혀 있었던 흔적이었죠. 만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형 박진영의 필체였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형의 글씨였죠. 만식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만식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아, 미안하다. 형이 평생 못난 형으로 살았구나. 그날 밤 내가 한 말은 다 맞았다. 형이 혼자 다 해먹으려고만 했지. 내 목도 챙겨주지 못했고 말이다.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눈물이 번졌어요. 형은 그날 밤 집을 나가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 하지만 알고 보니 형 인생이 더 큰 짐이 되어버렸구나. 만식은 흐느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막혔어요. 형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이름은 박도윤이다. 착한 녀석인디 형이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엄마도 일찍 보내고 혼자 떠돌며 살게 했지. 형의 죗값이다. 박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만식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만식아, 형이 평생 못 지킨 내 아들. 내가 좀 찾아다오. 형 대신 좀 돌봐다오. 이게 형의 마지막 부탁이다. 형은 평생 못난 형이었지만 너만은 좋은 삼촌이 되어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만식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50년 만에 받은 형의 편지였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이었죠. 형아, 형아. 만식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정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박만식 씨. 내 욕심 때문에 당신 형이 평생을 망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사 하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식은 놀라 말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이소. 안 됩니다. 내 평생의 죄를 이렇게라도 갚아야 합니다. 박도윤을 찾아주십시오. 나도 함께 찾겠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만식은 정 회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미 찾았습니다. 네, 도윤이를 이미 만났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식은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형의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도윤이를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두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까마귀가 울었어요. 50년의 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식은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정 회장과 헤어진 뒤 혼자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만식은 형의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죠. 5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시간 되나? 할 말이 있다. 네, 어르신. 오후에 갈게요. 만식은 전화를 끊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형의 편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도윤에게 어떻게 이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오후 2시쯤 도윤이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만식은 마당에서 도윤을 맞았어요. 도윤은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만식의 표정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디. 들어오너라. 앉아라. 만식은 도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만식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도윤아, 내 어르신, 내 아버지를 찾았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졌어요. 아버지를요? 정말입니까? 그렇다. 인천까지 다녀왔다. 내 엄마가 살았던 곳을 찾아갔지.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에게 천천히 내밀었어요.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다. 도윤은 얼어붙은 듯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어요. 만식은 도윤의 손을 잡아 편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읽어봐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필체였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만시가 미안하다. 도윤은 첫 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만식? 어르신 이름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만식을 봤습니다. 어르신, 이게 계속 읽어라. 도윤은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형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이름은 박도윤이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가 눈물에 젖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만시가 형이 평생 못 지킨 내 아들. 내가 좀 찾아다오. 편지를 다 읽은 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편지를 꽉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았다고요. 도윤의 어깨가 폭우처럼 흔들렸습니다. 28년을 살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도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집 장남이었다는 말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죠. 만식은 도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도윤아, 니는 내 핏줄이다. 우리 형님 피다. 내 조카다. 만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윤은 만식을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삼촌. 도윤은 만식을 꼭 껴안았습니다. 만식도 도윤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의 한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회장이었어요. 만식은 도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자.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 회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윤은 낯선 노인을 바라봤죠. 도윤아, 이분이 정 회장이시다. 내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시지. 정 회장은 도윤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얼굴에서 박진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박도윤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정 회장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과 만식이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도윤이 황급히 정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때문에 내 아버지가 인생을 잃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비겁함 때문에. 내 아버지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 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그 빚을 니한테 다 갚고 죽고 싶다. 내가 가진 거라도 다 줄 테니 제발 용서해다오.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빗줄기가 마당을 때렸습니다. 정 회장은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도윤은 정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르신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셨다면 그건 아버지가 선택한 일입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도윤은 정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키려 했어요. 만식도 함께 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폭우 속에 서 있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 회장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빗물이 세 사람의 얼굴을 적셨어요. 그 빗물 속에서 50년의 한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폭우는 1시간쯤 지나 그쳤습니다. 세 사람은 고물상 안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말렸어요. 만식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윤 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도윤은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 회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향토 기업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이어온 회사입니다. 그 회사 지분 일부를 내게 넘기고 싶다. 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도윤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 대신 져준 그 빚을 말이야. 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식도 거들었어요. 도윤아, 받아라.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내 아버지가 평생 받지 못한 그 몫이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정 회장은 서류를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많은 걸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지분으로 너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그게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일어서며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 잘 살아라. 내 아버지가 살지 못한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길 바란다. 정 회장은 만식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식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평생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을 위해서라도 도윤이를 잘 챙겨주십시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은 차를 타고 떠났어요. 만식과 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삼촌. 도윤이 만식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삼촌이라고 부른 거예요. 만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도윤아. 제가 정말 이곳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8년을 혼자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죠. 만식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니한테는 삼촌이 있어.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고. 만식은 도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만식은 빈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우리 형님 방이었다. 형님이 떠난 뒤로 쭉 비워뒀지. 이제 네가 쓰면 된다. 도윤은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0년 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어요. 하지만 만식이 정성껏 청소해둔 흔적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삼촌. 도윤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만식은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앉아라. 밥 먹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만식은 도윤의 그릇에 밥을 푸고 국을 떠주었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거든요. 왜 그러나? 삼촌, 이런 밥상 처음입니다. 누가 저한테 밥을 차려준 게. 도윤은 흐느꼈습니다. 만식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매일 먹을 수 있다. 이 집도 이 밥도 이제 다 네 자리다. 우리 형님이 있던 자리 그대로. 만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안 가득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폭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죠. 밥을 다 먹고 도윤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에 씻긴 마당은 더욱 깨끗했어요. 고물 더미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저 이제 혼자 아닙니다. 삼촌을 만났어요. 가족이 생겼어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만식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윤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아, 봤습니까? 형님 아들 찾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형님 대신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만식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고물상 풍경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삼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도윤아. 우리 이제 가족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과 28살 청년,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두 사람이었어요. 마당 한쪽에서 들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폭우를 이겨낸 꽃이었죠. 노란 꽃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50년 전 폭우 속에서 시작된 이별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 폭우 속에서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고물상 마당에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50년의 한이 풀리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식과 도윤은 마당에서 함께 고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은 마치 50년 전 박진영과 박만식 형제가 함께 일하던 그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과거에 얽혔던 사건들을 마주하여 형제들의 진실과 화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한번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처럼 남은 삶을 사랑을 되새기며 남은 삶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